2022년 8월 14일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라고 하기 전에 이미 자막에 나오네요. 서대신동 3가 6-24번지. 거짓말은 못하겠네. 시간하고 그 장소가 딱 찍히니까.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뭐 알아오려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지금 열렸어. 열렸는데, 이게, 배 같네요, 배. 배 같습니다. 나는 뭐 시골에서 안 자라가지고, 이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배 같습니다. 배가 아주 쪼매하네요. 참 어린애들 주목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지,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전문가가 있으니까, 요 방면에 전문가들을 보면은 뭐, 확실하게 잘 말씀을 할 건데, 나는 여기 뭐 과일 같은 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외 아니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과일이 저기 다 자란 상태인지, 안 그러면은 좀 더 커질지, 크게 되면 얼마만큼 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도 사람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강정산, 께서, 정산 선생님께서 이제 배나무 보고 좀 이렇게 좀 하대를 했어. 그러니까 배나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기분 안 좋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정산 선생님께서 배생원이라고 이제 생원이라고 좀 이렇게 높여주니까 좀 좋아했다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 하고 뭐 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참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따뜻하게 또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 참 말 한마디 참 잘해야 됩니다. 특히 그 정치인들은 사회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진짜 입을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빵끝 잘못하면은 정말 자기 신세 그거 되니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입은 딱 이렇게 반창고로 이렇게 입을 딱 붙여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창고로 이렇게 입을 딱 이렇게 봉해놓고 있어야 되고, 굳이 말을 한다면은 진짜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안 된다고, 한 100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든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방송 기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겪었기 때문에, 가운데 보면은 여자들이 보면 생글생글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대학교 졸업한 그런 여자애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전후반으로 생긴 그런 여성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나온 PD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딱 뭐가 같느냐 하면은, 도끼 들고 백정들이 있지. 그러니까, 소를 때리잡는 백정들이라 생각하면 너무 지나칠까?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펜대를 잘못 이렇게, 놀리는, 이렇게
펜대라든지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사람이 또 편집을 또 희똥차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터뜨려 버리면은 한 사람이 매장돼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한 5시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딱 가져가는 거는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찰에 불려 가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막 진실하게 이렇게 한 이틀 동안 막 진짜 막 엄청 그 열변을 토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사정을 간곡하게 그대로 호소를 하고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그 검사들이 볼 때는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그 영양가가 없는 거라 그거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딱 필요한 한두 마디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기소시키고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닭이 죽을 때가 되면은 말이에요. 닭이 저 뺑아리가 되고 닭이 있다가 사이가 오면은 장모가 닭을 잡아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닭으로 봐서는 장모가 칼 들고 오면 자기는 제삿날이야. 그렇듯이 언론인들 앞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PD들,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어제 비가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그 사진빨 잘 나오게 그 말한 사람이 있지. 김성원이. 그 사람 말이지. 그거 누가 언론에서 봐주나? 언론인들 중에는 국민의힘당 언론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도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사람 쳐 죽이려고만 눈이 벌겋게 설치는데, 먼지만한 잘못이 있어도 이거는 100배, 1000배, 만배, 100만 배, 1000만 배 확대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한번 딱 들어가 봐라. 요놈 잘 됐다 싶어서 침소봉대에서 확대해가지고 보도를 한다고,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조심해요. 내같이 참 이렇게. 그냥 이래 쭉 하는 말을 해봅니다. 말 조심,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생각 자체 뭡니까? 생각 자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잘 되게끔 그래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고. 아이고, 집에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저기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저게 우리가 금년 3월 9일날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요게 이제 내원정사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보라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 그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지금은 막 흔적도 없고, 나중에 다시 이제 현수막 그대로 내가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오늘 내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날씨도 상당히 덥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더만 선풍기에서도 조금 더운 바람이 나오고 이래서 잠시 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말 조심하는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한마디를 했고, 내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 부산시장님이 누구냐 하면은 서병수 시장님이었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21대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죠. 원래 국회의원을 이분이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수도 사업소에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니까 이제 옆에 주위에 이제 시장님이 한번 이렇게 출동을 하면은 시장님 옆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의를 하죠. 그러면서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수시로 이제 이 강서수도 사업소가 어떻다, 그리고 모든 것을 브리핑을 쭉 하고,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하면서 한쪽 귀로 들으면서 이제 이분이 쭉 이렇게 살펴보시던데,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 안 하시더라고. 입술 위에서만 입술이 달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물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만큼 신중하시다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표출이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아래 신림동에 그 세 사람 반지하에서 이제 침수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 그 집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갔었을 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밤 10시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그 한마디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한 10,000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하나를 보면 10가지가 아니고 10,00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안 그래요? 한 가지를 보면 10,000가지를 알 수 있다고. 뭐 우리 같은 뭐 천한 사람도 한 가지를 보면은 뭐 10개, 100개를 알 수 있는데 현자들 그리고 신인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가지를 보면은 10,000가지가 아니라 뭐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뭐냐니까 한 가지를 보면 10,000가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대통령이 말이지 그 신림동 그 자택까지 오기까지는 차 안에서 한 20-30분간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보좌관이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언론 기자들이 말이지 막 YTN, MBC, KBS 기자들이 수십 명이 옆에서 이제 대통령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촬영을 한다고.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온 국민들 앞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옆에 참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밤 10시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참모들이 직언을 안 했다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너무 모른다. 참 비가 이래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퇴근하다가도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게 아니고 상황실로 그 뭐 국방부 청사 상황실 대통령실로 가든지 뭐 어디로 재난을 컨트롤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4.15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찾아갔던 그곳에 가든지, 그거는 이제 옆에서 보좌관이 이제 보좌하는 대로, 청와대는 없어졌으니까, 청와대에 그 좋은 재난 컨트롤 타워, 그거는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다른 곳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집으로 바로 갔다는 거, 이런 거 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000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서병수, 부산 시장님께서, 당시에, 빵꾸가 났나. 당시에, 우리 사업소에 오셔가지고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은 말을 하나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하여튼, 그만큼 내가 이분이 말을 조심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고요. 그래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공인이 되면은, 입 딱 다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창고를 한 5, 6개, 한 100개를 이렇게 딱 붙여버려야 돼. 그래 놓고 입고, 진짜 말을 하려면은, 정말 3, 4, 1원이 아니고, 한 300번 생각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야만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내원정사인데, 내원정사 하면은 늘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는데, 안상영 부산시장도 내가 강서 수도사업소 내가 근무할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계장님이 이전진 계장님이고, 그분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고,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오더만은, 야, 안상영 시장이 자살했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내가 그 근무할 때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참, 그분한테 모욕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동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한동훈이가 맞을 거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상영 시장이 서울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사람이니까 그 뭐 어제 뭐니까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이가 어제 나와가지고 이준석이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저 안상영 시장님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은 좀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또 대소변을 봐야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동식물이 살아 있다는 것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화작용이 되는 것은 음식물을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섭취를 하고 또 항문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소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생리적으로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깡통 비슷한 그런 뭐 소변기를 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변을 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뭐 보도 같은 걸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제 창피를 주는 거죠. 부산시장 같으면은 부산시장이 한번 떠보라고. 여기 그 관계되는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게 보자를 많이 하고, 부산시 안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이잖아. 그렇게 큰 존경을 받던 사람이, 그 일개, 검사, 특수부 검사, 특수부 검사들은 머리 두뇌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참 그런 사람 애 새끼들 밑에서 말이야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그래서 목매 자살했죠. 안상영 시장이 목매 자살하고 결국 이제 이 절에 이제 모셨다 그러더라고. 어디 가면 뭐 그게 있을지 모르겠네. 이 절에 유패 같은 거 모시는 데 있으면은 안상영 시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안 어른께서도 여기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서 49제를 했어요. 내가 그때 찾아온 기억이 나고. 아이고 시원타. 특수부 검사라고 하면은 변희재 씨 말 들어보면은 홍준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어제 13일 날 어제 13일 날 이준석이가 이제 그게 오후 2시에 뭐 기자회견을 했죠. 1시간 정도 했는데 한 30분 정도는 자기가 쭉 말을 하고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고 막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하는 장면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봐.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는 이준석이 자기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면서도 발이 이제 불키도록 이제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참 웃으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이 오늘 보니까 논평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너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말을 했겠느냐. 그걸 잘 생각해 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논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윤창중 씨는 오늘 아침에 한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또 나머지 이제 주요하신 분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홍준표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잡아넣은 사람이 박철원이하고 이제 김종인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많이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을 잡아넣는데 그거 잡아넣는 것을 홍준표로 시켰다 그러더라고. 근데 홍준표가
그 이제 조작 날조를 많이 하는가 봐. 그 조작 날조의 원조가 홍준표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한동훈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탈탈탈탈 막 털고 말이지.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뭐 이래가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날조를 하는 거야.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 자기 아들 그 잡아넣을 때 없는 거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잡아넣어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내가 볼 때는 엄청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저를 안 줘야지. 없는 사람은 왜 만들어서 넣는가? 그거 참 대통령 한마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애들이 저 못된 애들이 말이야. 특수부 검사 애들 요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정력 시대가 되고 정력 시대 후천 상생 시대가 되면은 이런 그 사법고시 출신자들이 성공하는 시대는 옛날이 된다고. 그런 거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런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뭐 사법고시가 뭐냐 이런 건 박물관 속에 들어간다고. 사법고시라는 거 하는 것이 있었다. 거기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또 거기서 일부 검사들 중에는 참 진짜 인간 이하의 말종 짓을 해가지고 또 하여튼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박물관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법고시 이런 제도도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을 홍준표가 홍준표가 원래 그 정치계에 나올 때는 이기택이가 고려대학교 출신이니까 이기택이한테 찾아가니까 이기택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야 홍준표 저거 들어오면은 막 또 오히려 골치 아프니까 막 이런 말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기택 총재가 이제 본체만 재버리니까 이제 김영삼이한테 가서 이제 이랬었는데 하여튼 조작 날조를 한 것은 조작 날조 해가지고 안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자꾸 발전이 되니까 이번에 장시호 태블릿 태블릿 그것을 장시호 것이 아닌데 최서원 자기 이모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게 됐다. 이제 요것을 이제 9월 초에 터뜨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 말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쭉 찌끄려 보는데 영상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동생이 하루 종일 어쩔 TV 저쩔 TV 그려서 저기 무슨 말인고 싸웠다 엄마가 화났다. 남명의 그림일기. 동생이 어지럽혔다 이 말인가?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화났다는 그런 거네. 잘 있거라. 어디 좀 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없네. 캠프에서 같이 재밌게 놀고 싶어서 동생한테 포켓 몸빵을 사주고 화해했다. 미안, 나도 미안. 남명의 그림이기라. 둘이서 걸어가는
밤꼬리 YCC 캠프 시작. 드디어 캠프 날이다. 어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돼. 여기가 무슨 캠프장 같네요. 얘는 떠나야 하는 추억의 한밤 불러봐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대답 없는 한국의 사랑. 구덕 청소년 수련관. 이런 산속에 구덕 청소년 수련관이 있네요.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나 시청에서 관리하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 같으면 구청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영야 잘 있거라 영이야 잘 있거라 둘이서 걸어가든. 아이고, 비가 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흡족하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홍수가 안 날 정도로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조금 비가 그렇게 흡족하게 안 왔어요. 계곡에 좀 물이 쭉 흘렀으면 좋겠는데, 비가 좀 오다 말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말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 산 꼭대기요. 옛날 같으면 올라가겠는데, 아이고, 혼자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용지 덕운천, 비용지 덕운천, 이거 총재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 문제고, 이제 그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 말이 비정리 법권천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말인데, 비용지 덕운천,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보다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더 낫고, 지혜스러운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낫고, 덕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운 있는 사람이 더 낫고, 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비정리 법권천도 마찬가지죠. 인정이 많은 사람보다는 비정리,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고, 비정리, 그 위에는 또 법이 있고, 법 위에는 이제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는 이제 하늘이 있다 이건데, 쉽게 말해서 권력이 있고 운빨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대통령 되려면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운이 엄청 작용한다고. 운빨이 좋아야 된다고. 내가 윤상중 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그 당시에 수사관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백모모 씨인데, 그분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 야, 백모모 씨 보고 하는 말이, 나 운빨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 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가 있다고. 운이 다 하면은, 대통령도 운이 다 하면은 진짜 국업 동사무소 직원보다 못 하잖아요. 권력 있는 동사무소 국업 자리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제 가느냐, 그거는 이제 하늘이 결정하는 거죠. 비용지 덕운천, 하늘이 결정하는 거고, 비정리 법권천, 권력 있는 사람도 하늘이 이제 결정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방송인 거 보고 내가 들어보고 별 뭐 큰 실수가 없다 싶으면은 우리 이제 방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근데 말이 이제 좀 실수가 많다 싶으면은 안 올리고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런 거는 한 고정해서 보시는 분이 한 3, 40명 되니까 그분들만 다 볼지도 모르겠다. 어제 이제 청재님께서 좀 있으면은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는데 빨리 마쳐버려야 되겠네. 나도 들어야 되니까. 어제 1348회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간미연씨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강신 줄 알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간씨가 있는 줄은 뭐 생각지도 안 했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이 간씨, 이제 쉽게 말해서 강이 아니고 간이더라고. 그게 이제 뭐야, 그 한자로 어떻게 써야 되나, 무슨 한자로 보기는 봤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위에 그 무슨 변이라 그러나, 죽자 2개? 밑에 이제 문자가 있는 그거던데, 그런 간시더라고. 한글로 쓰면은 뭐 간장 썰게 할 때 간 할 때 그 간자더라고. 한자로는 틀리지. 간하고 틀리는데, 하여튼 간이라, 니은이더라고. 나는 강신 줄 알고 한참 검색을 강미연으로 이제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만은 강이 아니고 간이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이제 알아보니까, 가평간시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간시성을 가진 사람이 2,5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성이 많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 장씨, 오씨,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간시는 서열로 보면은 141이더라고. 그러니까, 인구수가 자손이 많으면은 그게 1위가 되는데, 141위에, 한 2,500명 정도, 경기도 가평 간시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가평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우리 총재님 계시는 데가 양주인데, 양주하고 춘천하고 그 사이에 가평이 있더라고. 경기도인데 가평간시인데, 이분이 그렇게 노래를 그래 잘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도 그분이 부르는 동백 아가씨하고 또 또 라우나의 그 노래가 있다고. 무시로는 아니고,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이 노래 말이야.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하여튼 이 노래인데 그 제목은 잘 모르겠네. 무시로인가? 무시로는 아닌데. 고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르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이 잘 왔다. 갈무리.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 갈무리를 간미연님께서 잘 부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동백 아가씨. 저게 양금석이라고 그분도 음성이 좀 특이하고 민요도 잘 부르고 나 하나의 사랑은 가고 그 노래도 참 특이하게 부르시던데 특이하게 잘 부르시더라고. 그런데 간미연 이분도 나는 뭐 잘 부른다 그러는데 총재님께서는 졸도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신인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또 듣는 귀하고 뭐 저같이 이렇게 미친한 사람이 또 보는 눈하고 격하고는 틀리니까 총재님께서는 이제 간미연이에요. 미연. 간미연님을 딱 보더만 저분이 천년 전에 마이태자하고 인연이 있었던 낙랑공주가 환생을 해서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3대 미녀 속에 한 분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그렇게 모르겠던데, 그럼, 그렇게 생긴 사람이 천지백갈이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경전들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부산에 있는 여성들이 다 미인이에요. 미스 코리아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가만보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보면은 전부 다 미인이 많아요.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미인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런 미인 속에 한 분인데 총재님께서 이제 보시는 눈은 신인님께서 보시는 눈은 틀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눈을 가질 수 없지. 인간이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보면은 보통 평범한 미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총재님께서 보시는 눈은 틀리고 그렇죠. 1348에 시작하실 때부터 어제 강의를 시작하실 때부터 총재님께서 내가 모자를 대나 저기 있구나. 모자 놔두고 갈 뻔했다. 총재님께서 어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편내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총재님 차가 몇 대인데 누구한테 줬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총재님을 좀 이렇게 따랐던 분인가 봐요. 총재님을 이렇게 많이 따랐던 분이 이렇게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사랑이 미움이 변해서 사랑도 되기도 하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선거법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처벌을 받아도 100번, 1000번 받아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작질 한 거, 검사가 조작질 했는지, 판사가 조작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검사가 했는지는 모르지. 경남 공고, 부산 서면 옆에, 전포동 역 바로 옆에 있는 경남 공고를 이제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을 만난 것도 거짓이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했던 것도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잖아. 총재님께서는 서울에 계셨고, 협성고등공민학교를 야간에 다니셨고, 거기에 다니면은 이제 검정고시 칠 수 있는 그런 졸업 자격 시험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했는데, 전에 그 2017년이지, 2017년 4월 초에, 그때 내가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총재님께서 2017년 3월 1일 날은 부산 백스코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때 이제 국혁대가 발족이 됐죠. 발족이 되고, 그것을 대구에서 두 번째로 가졌다고. 두 번째로 가졌을 때에 총재님께서 그날 이제 저 대구로 오시는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전 대통령의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친여동생이 있죠. 박근령님을 그 역에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역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총재님하고 이제 반갑게 서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2017년 4월달에 그날에 내가 그때 최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수님이 있었는데 그때 최사랑 가수하고 찍은 사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때에도 뭐 그 열심히 총재님이 일을 많이 도와줬던 분인데 그러면은 그 박근령 씨도 그 총재님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면은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반갑게 맞이했을 거라고. 그것이 다 증거가 되는데 참 박근령님 같은 그런 분도 한번 정인으로 넣어주면 참 고맙죠. 그렇게 지금 뭐 결국 가서는 이제 모든 진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고, 진리의 결과는 이제 전화위복이 되고, 진리의 목적은 권성징악이고, 진리의 목표는, 진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진리의 결과는 전화위복이고 진리의 목표는 사필귀정이고 진리의 목적은 권성징악 그리고 진리의 또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진리의 결론은 이제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복이 되죠.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개념은 이제 사필귀정이고 권성징악이고 사필귀정이고 전화위복이고 권성징악이고 인과응보다. 이제 이게 모든 것은 진리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반드시 이제 총재님의 결과는 좋게 되죠. 전화위복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바로 일보 직전이야.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이제 못 참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뭐라 하는가 봐. 그래서 총재님께서 고생을 해도 내보다 더 한 사람이 있느냐. 내 고생에 10만 분지 1, 100만 분도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총재님을 따랐던 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참 그 병원에서 호텔에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좋은 세상이 열린단 말이야. 열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막 좀 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1770년에 태어나가지고 1827년에 이제 만 57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베토벤이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57년간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뭐 베토벤이 태어날 때는 뭐 산파도 있었을 거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 거고 베토벤이 자기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이제
태어나게 해줄 때, 이제 태어날 때 도와주는 건 산파도 있었을 거고, 자기 형제간도 있었을 거고, 뭐, 베토벤의 아버지가 이제 독자가 아니면은 자기 뭐, 베토벤의 아버지의 그 남동생이 있었으면은 자기 삼촌이 될 거고, 베토벤의 아버지의 여동생이나 누님이 있었으면은 이제 고모가 이제 되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베토벤하고 인연을 맺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친인척 간에로 이제 아는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작곡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뭐 자기가 이제 베토벤이 그 뭐 하숙 생활을 할 때, 집을 그 소유는 안 하고 뭐 렌트로 있었을 거예요. 베토벤이. 그랬을 때 그 집주인도 있었을 거고, 또 베토벤이 이제 또 사랑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토벤의 연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베토벤을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군가, 그런 그 사람의 정신의 세계를 가장 이해를 잘했던 사람은 슈베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베토벤의 무덤 바로 옆에 슈베르트 무덤이 있는데,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단 평생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베토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일 가까웠던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제일 베토벤 옆에서 뭐 같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카톡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야 엄청 안 있었겠습니까? 만나면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슈베르트였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늘 베토벤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 참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베토벤의 그 대거장의 그 작곡가에 뭐 진짜 세계적인 작곡가지, 뭐 신이 내린 거 세계 최대의 작곡가의 그 위대성에 감탄을 한 사람은 슈베르트였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다. 오늘 내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게 뭐 한 1000개가 가까이 돼요. 아직 1000개는 안 되고 1000개 가까이 되는데, 2019년도부터 이때까지 뭐 해놨다고 봐요. 그럼 2000년 총선 때부터 2000년, 2021년, 2022년, 이제 한 3년이 다 돼 가는데, 한 90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300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찍어 놨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소중한 나의 기록으로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보려고 그렇게 놔놨어요. 그래서 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내가 한번 이렇게 얼핏 보았습니다. 보고 그 김해에서 활동하시던 그 모습, 한 짧으면 한 5분짜리, 6분짜리 그렇게 내가 사진하고 그 활동하는 모습 그런 것을 다 오늘 잠깐 봤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저 온천장에서 활동하던 그 모습이라든지 해외에서 활동하던 그 모습 이런 것도 보고, 김해 그 저기 어디야 그 김해 저쪽에 진례는 아니고, 김해 저쪽이 어디냐, 김해 진영 장터에서 이제 그 활동하던 그 모습, 그리고 김해 그 인제대 밑에서 탑마트 앞에서 활동하던 그 모습, 그걸 잠시 보고 다시 이제 좀 공지방에 올려놨는데 한번 추억을 더듬어 봤다고. 그래 이제 부산에서도 활동하시는 분, 나는 뭐 부산하고 김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람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그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3.3 정책지를 가가호호 이렇게 집에도 많이 전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많이 전달하고, 그전에는 이제 상속세 폐지 및 삼성 살리기 및 상속세 폐지 서명운동도 받고 그랬다고. 그런 일을 할 때 뭐 일이 오지게나 많으냐고. 그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그 패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자기 차에다가 옮기고 그걸 해야 되고, 서명 받으려면 이제 그 옆에 그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보면 있다고. 오로지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만 이렇게 막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는 물론 뭐 신인님을 따르고 하는 거는 좋지,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초가 허드렛 일을 잘 안 하면서 그냥 그냥 자기 단독으로 가서 오로지 막 누구 말대로 그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참 김치라든지 기타 이게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꼭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좀 그랬던가 보더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네.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을 아느냐 그래서, 네, 알죠.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이 현재 어디 있는데, 어떻게 이제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또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모 스님이 있는데, 모 스님이 한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지지를 하고 좋게 이렇게 했다가, 대선 전으로 해가지고, 대선 전에도 이 사람은 좀 삐딱한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이분이 올바른 불도를 걷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착 보니까, 내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축 보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그런 불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선임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삐딱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영 아니다 싶어서 나는 피해버렸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엄청 설득을 했어요. 아마 전화상으로 설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영성을 잘 모르니까 그래. 그 선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득을 시켜가 겨우 마음을 달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대선까지는 이렇게 잘 왔는데, 요즘은 이제 대선 결과가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영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설득을 해봐야 그분이 돌아간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선임이 이제 그런, 내가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그래 된 것은 내가 말을 한다 해가지고 돌아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개입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도 한때 미쳤을 때는 엄청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를 하고, 죽자 살자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보면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가만 보니까 활동할 때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보면은 돌아가신 이승건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엄청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허드렛 일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진짜 누구 말대로 고생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백궁으로 가셨는데, 사람은 그런 고생이 있어야 된다고. 밑바닥 고생,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질 않았더라고. 그런데 좀 서운하니 안 하니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집안에 행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서운한 일이 있었던가 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는 건데 같은데, 그래 그분이 내가 보면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인생의 기초 밑바닥이 잘못되어 있다고. 밑바닥이 잘못되어 있다고. 근본 희생 없는 종교, 그냥 말만 외우지 말고 희생 없는 종교가 있을 수가 있나? 무슨 조직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희생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 시간도 내고, 뭐 물질도 낼 때는 내고, 어렵지만은 물질도 낼 때는 내고, 못 낼 때는 오직이라고 참, 그 이해만 합니다. 요즘 내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게 물질로 안 되면 몸으로도 때울 수 있는 그런 허대된 그 일이 많다고. 몸으로 때울 일이.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진짜 막판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그때가 언제냐. 이제 이렇게 볼 때 오늘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 어떤 분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용지 덕운천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운빨이 좋은 사람은 이제 하늘을 이길 수가 없고, 비정리 법권천, 그러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운이 세고 권력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잖아. 가장 큰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거는 하늘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 때가 이제 언제냐 이렇게 할 때에, 어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 하늘궁에 있는 그 영종도 위에 이제 황궁을 만드는데 그 모습을 이제 백공에 지금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그 하늘궁에 이제 그런 모습을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제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슬쩍 흘릴지 모르지만은 내같이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여사로 안 들린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완공되려면은 완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거기 몇 년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2, 3년 걸릴지 뭐 3년 걸릴지 4년 걸릴지 그건 모른다고.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있으니까 제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해줘도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이래 봐야 된다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운 상태에서 참고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또 예언도 방편 예언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안 그래? 2017년도 그때 3월 1일 날에 그 국제신문사하고 그때 3월 1일 날 총재님께서 백스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운대 백스코 오셔가지고 그 국격대를 열면서 그때 임명장을 막 주시면서 그때 강의를 하셨다고. 그 강의 하시기 전에 국제신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총재님께서 재심을 한다 그랬거든. 재심해서 성소를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 복권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아서 대통령이 출마하신다 그래 이야기하셨다고. 19대 때. 그것도 하나 입으면 방편이라고. 절대 뭐 안 된다 이 말은 안 하셨다고. 절대 그 말 안 했어. 반드시 뭐 당선대가 있는 그 모습을 본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셨지. 그런데 그때 뭐 대통령 사실상 결과로서는 출마 자체를 못했다고. 그때에 인터넷 그 당시에 우리 그 해원서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때 2017년에는 그때에 그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때 그만두고 지금까지 흔적이 없다고. 중간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방편 예언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고차원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제 하늘궁에 이제 거기 완공되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뭐, 현재 뭐,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간다는 말이 있잖아. 안 그래요?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뭐, 그러니까 마음은 비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적지 않은 정치 평론가들이 그걸 이야기 하잖아요. 올해, 2022년,
12월 달 안으로 인마 이거를 누가 뭐 인마 이 새끼 제 새끼 그래요. 저기 어제 이준석이를 보고 어떤 분이 말했지, 이 새끼 제 새끼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눈물을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뭐 웃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엄청 많지. 아이고, 속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또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요즘 뭐 참 언론, 출판, 집회교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에이그 이래가지고 참 욕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늘이 또 이제 하늘의 섭리로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는 뭐 금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고, 2년을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3년을 못 갈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짜로 치면은 1825일간, 지금 현재 100일이 이제 내일 모레지, 17일 날 8월 17일이 100일인데 100일 되는 날에 기자회견을 뭐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베트남이지. 베트남이 패망할 때 그 당시 대통령이 그냥 달러하고 뭐 금괴하고 워낙 이게 많이 짱박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살려고 헬기가 뜨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뭐 얼핏 들었다고. 나라가 망할 때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하고 사이클이 같은 그런 또 그런 부부가 그렇다고. 뭐 그렇다 이 말이지 뭐. 그러면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없어질 때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라가 망할 때는 말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고, 또 은나라가 망할 때는 상나라라기도 하기도 해요.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고, 그렇지. 그리고 주나라가 망할 때는 포사가 나왔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망할 때 놓은 사람이 그 강태공이 아마 나왔을 거야. 강태공이 그때 나왔지 아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포악해서요. 그 성인의 간은 뭐 심장에 구멍이 9개 있다든가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 뭐 칼로 말이지 배를 잘라버렸다고. 그 당시 성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은 그렇게 죽였다고. 심장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음식을 이렇게 똥가리를 내가지고 다 나눠준 그런 왕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문왕이지. 문왕한테 이제 그것을, 문왕의 아들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공부를 들었으면 미안한데, 하여튼간에 자기 아들의 몸인 줄 알면서도 먹어요. 그런 포악한 왕도 있었다고. 그 왕하고 왕비하고 사이클이 같아요. 절긴다고.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절긴다고. 주지육림을 만들고 말이지. 그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붓고 뭐 안주거리를 막 옆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걸고 남녀를 뻘겋게 가지고 프리섹스하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절겼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이제 언제쯤인가, 이제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금년에도 이야기해요. 금년에도 이야기하고, 늦은 사람은 뭐 1년이면 내년 5월이고, 2년이면은 2024년 5월이고, 3년이면 2026년 5월인데, 아시아 통일을 뭐 2025년까지 하려면 그 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말이야. 추측하는 게 잘못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어떤 분이 어렵단 말이야. 그런 것을 모르고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가 봐.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약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모든 법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어야 되겠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번뇌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특히 남자는 여자 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여자 관계 잘못해버리면 번뇌가 쌓이거든.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오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은 절대 저 사람을 한번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멀리할 사람은 진짜 멀리한다고. 또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되잖아.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을 하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다 부모가 있고 그 사람이 친인척이 있고 자기들이 오빠 남동생이 다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척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이 80억 인구하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마찰 없이 지내려고 하는 거. 그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최대한도로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런 지혜가 저절로 생기죠. 그런데 그런 기초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임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문 기자라든지 옆에 윤석열 대통령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옆에서 마이크 갖다 대고 하는 그런 여자들, 이재용 회장 까막소에서 이제 출소하게 될 때 옆에서 마이크 대고 하는 그런 여자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진짜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도끼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 한마디 뻥끗 잘못하면 그냥 침소봉 돼가지고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는 상극의 시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선체는 상극의 시대니까 상극의 운수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아서 주재하니까 서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상생의 시대. 이제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언제쯤 될 건가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집이 이제 이렇게 FBI 직원들이 한 50명이 가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그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내가 좀 알고 싶어요. 8월 15일 되면 라나 회장님이 이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사람 말은 양쪽으로 다 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왼쪽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것이 트럼프가 알면서 그것을 묵인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미국은 현재 군부가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의 군부의 허락 없이 FBI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조금 더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 시원히 말을 못 하겠네요. 내가 아는 사람 그 뭐 이름이라든지 구체적인 말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단지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총재님의 이제 심기를 좀 이렇게 어지럽힌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만 내가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제 부산광역시당하고 뭐 경남 부산 김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정말 그 총재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일에 내가 볼 때는 1초도 시간 안 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진리에 대한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씁쓸해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그 사필귀정이고 진리의 결과는 이제 전화위복이니까 정말 그 좋은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참 간시성 가진 사람도 처음 알았네요. 나는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지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간시성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 내가 한 대한민국에 2,500명 가운데 간시성 가진 사람을 아예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어제 처음 알았다고. 자. 아이고, 평상시는 내 이제 어렵게 그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요. 부럽고 누워 있는 것도 그렇게 부러워서 오늘은 오전에 내 이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총재님 강의가 시작됐었을 건데 이제 그만하고 또 그만하겠습니다.